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전종일 작가의 수필 공구를 잘 활용하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 담긴 핵심 아이디어가 사실은 꽤 도발적이에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내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공구와 같다는 건데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이 공구 철학이 주는 어떤 실용적인 지혜가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조직 생활에 어떤 통찰을 줄 수도 있을지 아니면 뭘 좀 조심해야 할지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비유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 공구라는 모델이 왜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핵심은 역시 효율성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은 저마다 소질이 각각 다르다는 말처럼 컴퓨터 잘하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이런 각자의 강점을 딱 그 공구의 특성으로 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단순히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술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술자리 권하는 상사 이런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공구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강점 기반 리더십 이런 거랑 좀 통하는 면도 있어 보이고요. 아, 맞아요.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바로 상호성 때문인데요. 누군가 나를 필요할 때 나도 기꺼이 그분의 공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스피커 역할도 하고 마이크처럼 잘 들어주기도 하고 손수레처럼 힘든 일을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망,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관계 관리에 대해서도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관계를 기계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관리해야 한다니 좀 섬뜩하기도 한데 만약 방치하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휙 주워가 버린다는 경고까지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미리미리 관계에 신경 쓰라는 거죠. 꽤 현실적인 조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냉정하게까지 들리는 조언인데, 자, 이제 이 공구라는 비유, 이면에 숨어있는 좀 서늘한 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짚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사람의 가치를 쓸모있음, 그러니까 유용성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점이에요. 필요한 공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칸트가 말했던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그 원칙하고는 좀 부딪히는 면이 있죠. 아무리 소중히 다룬다고 해도 그 이유가 결국 공구의 성능 유지를 위한 거라면 글쎄요, 본질적으로는 도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더 불편한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한 공구가 아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은퇴하신 스승님이나 아니면 병든 가족처럼 어떤 유용성이 좀 떨어졌다고 여겨질 때 말이죠. 이 철학은 유용성이 사라진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정성의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선호를 파악하는 노력이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일까요? 모든 친절이나 배려가 다 계산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좀 차가운 관계관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냉소적인 시각으로 흐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 철학의 뿌리를 우리 전통 문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품앗인데요. 아시죠? 이웃끼리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고 돕던 거요. 이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하면서 이런 상부상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도 있어요. 또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부모님 말씀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을 중시하는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하고도 연결시키려고 하고요. 품앗이. 그러고 보니 그런 연결고리가 있네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시스템에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이 하늘을 언급해요. 이런 서로 돕는 시스템이 하늘이 원하는 제도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정말 순수한 이타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가장 쓸모있는 공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 같은 건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전종일 작가의 공구 철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 인간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효율성이나 상호협력 같은 실용적인 지혜도 있었지만 그 바로 옆에는 사람을 기능으로만 보거나 관계를 너무 조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윤리적인 경고등 같은 것도 켜져 있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마도 이 철학이 재련하는 행동과 그 밑에 깔린 사고방식을 좀 분리해서 보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강점을 잘 알아보고 존중하고 또 먼저 도움을 주고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는 그런 행동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쓸모 하나로만 판단하는 그런 도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핵심은 그 사람을 소중한 공구처럼 대하는 이유가 그 기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존엄성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니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주는 품앗이 같은 협력의 지혜를 어떻게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그런 차가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신은 어디에 그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